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로마의 심장부에 있는 아주 특별한 건축물이죠. 판테온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보면서요. 이 고대 건축물이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왜 지금까지도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지 좀 자세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판테온은 그냥 오래된 건물이 아니죠. 뭐랄까, 서양 건축사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기념비적인 존재거든요. 거의 2000년 세월을 견디고 서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 대단한 거고요. 고대 로마의 기술, 예술, 그리고 그 시대 정신이 이 안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이름부터 시작해 볼까요? 판테온, 이 이름에 벌써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그리스어 판테이온에서 왔고 모든 신을 위한 신전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로마가 다신교 사회였으니까 모든 신을 한 곳에 모신다. 이거 참 흥미로운데요. 정확합니다. 판이 모든, 테온이 신이니까요. 당시 로마 제국 아래에 있던 정말 다양한 신들을 다 모시던 곳이었던 셈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게 그냥 그렇게만 쓰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7세기, 정확히는 609년에 교황 보니파시오 4세가 황제한테 이걸 받아서 성당으로 만들었어요. 아, 정말요? 그러니까 그 이교 신전이 기독교 성당으로 완전히 용도가 바뀌는 거네요. 와, 이건 진짜 근변한데요. 그래서 지금 정식 명칭도 순교자들의 성모 마리아 성당이라고 하는 거군요. 다른 건물 자재를 가져다 쓴 건 봤어도 건물 자체가 통째로 바뀐 건 좀 드문 경우 아닌가요? 네, 아주 이례적이죠. 덕분에 판테온은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중세시대에 다른 고대 건물들이 막 파괴되고 그럴 때 성당이라는 지위 덕분에 보존이 잘 된 거죠. 그리고 이게 단순한 용도 변경 이상이에요. 이교 시대에서 기독교 시대로 넘어가는 그 로마 역사의 큰 흐름을 딱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하고요. 건물 자체가 역사의 증인이 된 셈이죠.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냥 건물이 오래 남았다는 것 자체에 그런 깊은 배경이 있었군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이 판테온이 처음 지어진 모습 그대로는 아니라고 들었어요. 자료에도 보면 2번 지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네, 그것도 중요해요. 처음 판테온은 기원전 27년쯤에 그 유명한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오른팔이자 사회였던 마르쿠스 아그리파가 세웠습니다. 아마 아우구스투스 시대 로마의 힘을 좀 보여주려는 목적도 있었겠죠. 아, 그래서 지금도 판테온 그 앞쪽 현관 위에 보면 MAGRPI, LF, 코에스, 테르티움, 페이트 이렇게 딱 쓰여 있군요. 루키우스의 아들 마르쿠스 아그리파가 세 번째 집정관일 때 만들었다. 뭐 이런 뜻이죠. 처음 만든 사람 이름이 저렇게 딱 남아있다니 이것도 좀 인상적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아그리파가 만든 첫 판테온은 안타깝게도 그 뒤에 큰 불이 2번이나 났어요. 서기 80년하고 110년에요. 그래서 거의 다 타버렸거나 뭐 크게 손상됐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감탄하는 이 판테온은 건축에 아직 관심이 많았던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그러니까 서기 118년에서 125년 사이에 완전히 새로 지은 겁니다. 그런데 하드리아누스 왕제가 자기가 다시 지었으면서 왜 자기 이름 대신에 아그리파 이름을 그대로 뒀을까요? 그냥 존경의 의미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거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드리아누스가 그냥 아그리파를 존경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정치적으로 아우구스투스 시대의 영광을 자기 시대랑 연결시키려고 했을 수도 있죠. 중요한 건 하드리아누스가 그냥 복구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 건축 기준으로 보면 엄청나게 혁신적이고 대담한 디자인을 시도했거든요. 그 직사각형 현관 뒤에 갑자기 거대한 원형 홀이랑 돔이 딱 나타나는 구조는 정말 파격이었죠. 바로 그 돔, 맞아요. 판테온 하면 역시 이 거대한 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자료에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비보강 콘크리트 돔이라고 딱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서 비보강이라는 게 핵심 같은데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이고 왜 그렇게 대단한 건가요? 비보강 콘크리트라는 건요, 요즘 건물처럼 안에 철근이나 철골 구조 없이 오직 콘크리트 자체의 힘만으로 버틴다는 뜻이에요. 판테온 돔 지름이 43.3m나 되는데 이렇게 큰 걸 오직 콘크리트로만, 그것도 2000년 전에 만들었다는 건 와, 정말 놀라운 기술이죠. 이 기록이 무려 1300년 넘게 깨지지 않았어요.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 두오모 돔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요. 와, 1300년 동안이나요? 진짜 대단하네요. 그 미켈란젤로도 판테온 보고 이건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천사가 설계한 거다. 뭐 이렇게 말했다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군요.
근데 그 놀라움이 단순히 크기 때문만은 아닐 것 같아요. 물론이죠. 크기도 크기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완벽한 비례, 균형, 이게 또 중요해요. 판테온 내비 공간을 딱 보면요. 바닥에서 돔천장 제일 높은 곳까지 수직 높이 있잖아요. 그게 43.3m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 원형홀 바닥의 지름도 정확히 43.3m예요. 높이랑 지름이 똑같다고요? 와, 그럼 그 안에 완전한 구가 이렇게 딱 들어맞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네요. 와, 상상만 해도 뭔가 되게 조화롭고 안정적인 느낌인데요.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겠죠? 바로 그겁니다. 로마 사람들한테 구는 완벽함, 우주, 뭐 이런 걸 상징했어요. 그래서 판테온 안에 완벽한 구를 딱 집어넣은 건 이 공간을 그냥 건물이 아니라 뭐랄까 땅 위에 만든 작은 우주, 신들의 공간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이게 보기에도 웅장하고 조화롭지만 구조적으로도 안정감을 줘요. 돔의 무게가 벽으로 골고루 퍼지도록 설계된 거거든요. 근데 정말 철근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큰 돔을 만들었을까요? 콘크리트만 가지고요. 그 당시 로마의 콘크리트 기술은 정말 놀라웠어요. 그들은 화산재, 포촐라나라고 부르는 걸 섞은 특별한 콘크리트를 썼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성질이 있어요. 그리고 돔을 만들 때 아래쪽 두꺼운 부분에는 무거운 돌, 현무암 같은 걸 쓰고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가벼운 돌, 부석이나 응애암 같은 걸 썼어요. 돔 무게를 줄이려고요. 또 돔 안쪽 천장 보면 네모나게 쏙쏙 파인 부분들, 코퍼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장식이 아니에요. 무게를 줄이면서 구조는 더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와, 진짜 치밀하게 계산된 설계네요. 무게를 줄이려는 노력이 여기저기 숨어 있었군요. 그리고 그 거대한 돔 꼭대기에는 정말 하늘로 열린 눈처럼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오클루스. 자료 보니까 지름이 한 8m에서 9m 정도 된다고 하던데 이것도 정말 판테온의 상징이죠? 그렇죠. 오클루스가 라틴어로 눈이라는 뜻인데 이게 판테온의 유일한 자연 채광 창이에요. 다른 창문은 하나도 없고 오직 여기로만 빛이 들어오죠. 그런데 오클루스가 그냥 빛만 들어오라고 뚫어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이랑 의미가 있어요. 어떤 기능들이 있을까요? 빛 말고 또 뭐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첫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극적인 빛 효과죠. 해가 움직임에 따라서 오클루스로 들어온 빗줄기가 마치 스포트라이트처럼 내부 벽이랑 바닥을 천천히 훑고 지나가요. 이게 꼭 해시계 같기도 하고 공간에 뭔가 신성하고 좀 명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죠. 마치 하늘이랑 직접 연결된 통로 같은 느낌도 들고요. 빗줄기가 이렇게 내부를 이동하는 모습. 상상만 해도 뭔가 좀 경건해지는 느낌이네요. 다른 기능은 또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실용적인 기능인데요. 이 넓은 공간의 공기를 자연스럽게 순환시켜서 환기하고 시원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서 오클루스로 빠져나가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조적인 이점도 있어요. 돔의 가장 꼭대기, 그러니까 힘이 가장 많이 몰릴 수 있는 부분을 오히려 비워냄으로써 돔 전체의 무게 부담을 줄이고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와, 진짜 다재다능한 구멍이네요. 근데 여기서 하면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저렇게 큰 구멍이 뻥 뚫려 있는데 비나 눈이 오면 어떡해요? 아니 막 굴바다가 되거나 그러진 않나요? 혹시 뭐 고대 로마인들이 날씨 조정 기술이라도. 아니요, 날씨 조종은 아니고요. 네,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죠. 비 오면 당연히 오클루스로 빗물이 떨어져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로마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정교한 해결책을 이미 2000년 전에 만들어놨어요. 판테온 바닥을 자세히 보시면요. 가운데가 살짝 높고 바깥쪽으로 가면서 아주 미세하게 경사가 져 있어요. 그리고 바닥 여기저기에 잘 안 보이는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거든요. 아, 바닥 자체에 비밀이 있었군요. 네, 이 배수 구멍들이 바닥 밑에 있는 배수 시스템이랑 연결돼 있어서요. 오클루스로 떨어진 빗물이 바닥에 고일 새 없이 바로바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오클루스 아래 상승기류 때문에 비가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도 있긴 한데 실제로는 꽤 들어와요. 중요한 건 그 빗물을 처리할 완벽한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죠. 정말 아름다움, 상징성, 그리고 실용적인 기능까지 다 잡은 로마 공학 기술의 정수라고 할 수 있겠죠. 이야, 정말 놀랍습니다. 건축물의 형태랑 기능, 상징성이 이렇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또 있을까 싶네요. 근데 판테온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자료를 보니까 이 장엄한 공간이 르네상스 시대 이후부터는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무덤으로 쓰이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판테온이 가진 그 역사적, 예술적 권위가 워낙 대단하니까 이탈리아의 가장 위대한 인물들을 모시는 영예로운 장소로 선택된 거죠. 여기에 묻힌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영광이었어요. 가장 유명한 분은 역시 르네상스 3대 거장 중 한 명인 화가 라파엘로 산치오죠. 1520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본인 스스로가 판테온에 묻히기를 아주 강력하게 원했다고 해요. 라파엘로가 직접 원했다고요? 와, 그만큼 판테온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당시 예술가들이 얼마나 큰 경외심을 가졌는지 좀 알 수 있겠네요. 판테온 가면 그 무덤 꼭 찾아봐야겠어요. 또 어떤 분들이 여기에 잠들어 계신가요? 이탈리아 근현대사에서 정말 중요한 분들이 계시죠. 바로 이탈리아 통일을 이끌고 초대 국왕이 된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그리고 그의 아들이자 2대 국왕인 움베르토 1세, 또 움베르토 1세 왕비였던 마르게리타 왕비의 무덤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 이탈리아 왕가의 무덤이 판테온에 있다는 건 이 건물이 그냥 종교시설이나 고대 유적, 이걸 넘어서서 통일 이탈리아라는 근대 국가의 정체성이랑 역사를 상징하는 그런 국가적인 기념물의 위상을 갖게 됐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고대 로마의 모든 신들을 위한 신전으로 시작해서 기독교 성당으로 바뀌고 또 르네상스 거장과 통일 이탈리아 왕가의 무덤이 되기까지 판테온은 정말 로마라는 도시 그리고 이탈리아라는 나라의 역사를 시대별로 차곡차곡 담아내고 있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증거인 셈이에요. 건물 하나가 이렇게 여러 겹의 의미와 역사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참 놀랍죠. 와, 오늘 판테온에 대해서 정말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처음 이름 뜻부터 시작해서 아그리파와 하드리아누스의 건설 이야기, 특히 그 놀라운 비보강 콘크리트 돔과 오클루스의 비밀, 그리고 라파엘로부터 이탈리아 국왕까지 무덤으로 쓰인 역사까지 정말 듣는 내내 감탄했어요. 판테온은 그냥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2000년 가까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또 새로운 의미로 해석되면서 생명력을 이어온 공간이라는 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로마 한복판에서 역사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면서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 말고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에는 판테온 앞에 있는 그 큰 기둥들은 도대체 어디서 가져왔을까 하는 이야기나 지금 판테온 가려면 입장료는 얼마고 예약해야 하나 같은 아주 현실적인 정보들도 있었거든요.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호기심을 더 자극했다면 이 기회에 판테온에 대해 한 번 더 깊이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에 직접 가보실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네요. 오늘날 우리가 가진 이런 첨단 장비나 컴퓨터 설계 프로그램 하나 없이 오직 그 옛날 사람들의 창의력, 노동력, 그리고 시대를 앞서간 지혜만으로 만들어진 이 건축물이 어떻게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이렇게 강렬한 감동과 경외감을 줄 수 있는 걸까요? 그 변치 않는 힘의 원천은 과연 뭘지 한번 각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판테온으로의 깊은 여정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